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꼭 밤에 자기 전에 라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떠세요? 그 얘기 왜 하시는 거죠? 왜 어떻습니까? 네. 안 들키고 싶었는데 라면 드셨어요? 어제 라면 먹고 잤다가 얼굴이 부었다고 변호사님께 딱 들켰어요. 그렇지 지금. 않습니다. 네. 귀엽고 깜찍합니다. 귀엽고 네. 깜찍하고 부었어요.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러고 해야겠네. 다 아시죠? 네. 예. 오늘 영민한 뉴스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비바람이 부니까 맞아요. 예, 좀 태풍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라면 한 그릇. 벌써 땡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시작을 해보는데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조만간 여야 대표 간 회담이 이루어지는데 국민의힘에서 회담을 모두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네.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을 네. 전체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네. 박정화 당대표 비서실장이 이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이고 국민께 빨리 결과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동의하면 그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취재진에게 했습니다. 회담을 이렇게 모두 공개하자 하는 건 한동훈 대표가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통상은 이제 물밑 협상을 하고 맞아요. 이제 조율을 해서 하는데 이걸 다 공개하자.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오후에 민주당의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도 입장을 냈는데 네. 원래 어제 이 비서실장 간의 실무회의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회담을 전체 생중계하자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 회담의 방식과 주제를 툭 던지듯이 발표한 것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서 이번 회담을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박 비서실장이 유감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이번 일을 수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박정화 비서실장이 열어놓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을 하려고 했던 거고 민주당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요. 결국 실무 협상이 연기가 됐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제들이 회담 테이블에 오가는 겁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3가지 의제를 민주당에 제안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릴레이 탄핵과 무의미한 청문회 등 정쟁 정치를 중단하자 하는 선언, 그리고 이자 경감책,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고 3가지를 제안했고요. 네. 민주당은 민생 문제에 더해서 지금 윤 대통령의 제2욕으로 인해서 2번 폐기됐던 최상병 특검법, 네. 그리고 지구당 부활까지 3가지를 의제로 제안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여야 간의 쟁점, 뇌관은 최상병 특검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특검 얘기를 두려워하거나 피할 건 아니다. 라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언제 또 회담을 하게 될지 계속해서 뉴스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는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거 어떤 것이고 또 관계자들의 진술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조병로 경무관이 이 세관 직원 마약 밀반입 연루 사건 수사팀장인 백혜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네. 이 사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은 빼라 이렇게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인데요. 네. 지금 사건을 이야기하게 된 백경정이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서장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 중간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브리핑 연기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 어제 청문회에서 김 전 서장이 직접 밝혔는데 수사 초기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하는 게 공보 규칙에 맞지 않아서 엠바고를 협의한 사안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용산을 언급했다. 이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래요. 또 용산이 나왔었군요. 그러면 여야도 팽팽하게 맞섰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은희 의원이 이 민주당과 백경정이 사건을 정쟁화시키고 오늘 맹탕 청문회를 열었다고 비판했는데요. 네. 사건의 본질은 그저 초기 수사 단계 때 세관이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까 브리핑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상부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야당의 주장은 과대망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반면에 민주당 입장은 좀 다릅니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여야가 논의해서 청문회 절차 진행하고 의혹 해소하는 게 정당한 국회 절차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모경종 의원도 관세청 내용을 함구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사건을 서울청으로 가져오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 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까지 나오다 보니까 청문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구나.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소식도 뭐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관련한 조사였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예. 이게 2020년 9월에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시작된 사건인데요. 임 전 실장이 출석해서 기자들을 향해서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네. 누가 봐도 지나치고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또 일부 정치 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 또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정치 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는지 직접 살펴보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해당 수사가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현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네. 임 전 실장이 출석을 해서 뭐 정치 보복이다, 불순한 정치 노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 조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의 정당한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모든 건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본인 말을 자신에게 비춰보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고인 신분인데 임 전 실장 진술을 대부분 거절했다고요? 네, 진술 거부권을 대부분 행사했다고 합니다. 네. 전주지검 출석해서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네. 오후 4시 50분까지 조사가 이어져서요. 한 3시간 20여 분가량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조사 때 이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경위, 네. 또 누가 실무를 맡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래요.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정치인을 수사하면 무조건 정치 수사가 되는 걸까? 이렇게 의심하실 것도 같아요. 범죄는 뭐 누가 저질러도 똑같이 수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의료계 소식인데요. 정부가 가칭 진료 면허를 도입한다는 방침인데요. 이게 또 의사 면허와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데 진료 면허 뭡니까? 네, 우리나라는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의사 면허를 네. 따면 바로 독립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이 의사 면허만으로는 개원이나 독립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건데요. 그래요. 이 의사 면허만 가지고는 개원, 독립 진료의 역량을 담보할 수가 없다라고 정부가 보는 겁니다. 예. 해외 사례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영국에서도 의사 면허와 별도로 의사들이 진료 면허라는 걸 따야 하고 캐나다에서도 졸업 후에 2년간 교육을 거쳐야지만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시스템인데 지금 복지부 자료를 보면 의사 면허를 받은 그 해에
뭐 전공의 이런 거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하는 비율이 2021년 기준 약 16%로 좀 2013년에 비해서는 높아진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전에 그 사법고시 통과하면 사법연수 2년을 거쳐서 이제 법조계로 가게 되는데 약간 그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진료 면허라는 거를 하게 되는군요. 의사 합격을 하자마자 개원을 하면 그 피해가 또 국민들에게 갈 수 있으니까 뭐 정부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곧바로 반대의 뜻을 드러냈는데 최한나 의협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고 이 진료 면허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이 제도를 다 어긋나게 해서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또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격히 줄어들 거다라고 내다봤는데 지금 정부가 의사를 늘리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와는 또 배치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네요. 그 의료계의 소식이 끊임이 없네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숨은 환자 많다는 거 저희도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숨은 환자가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유행 속도가 빨라져서 절정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받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그렇죠.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는데요.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증상이 있어도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아서 특히 고령의 고위험군들이 뒤늦게 코로나19로 진단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각 검사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요. 기침과 발열. 이거 감기 증상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인가 하고 지나가다가 이게 코로나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숨은 환자가 많다는 소식인데요. 하여튼 정부가 또 대책을 내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민한 뉴스 오늘 준비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 라면 맛있었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